네, 여러분 2024년 새해 소원이 있다면 전 이루고 꿈꾸는 것이 모두 가능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빌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이곳에서는 가능해지는 곳, 이곳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이시나요? 영상 일부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한 건데요. 로봇이 뛰어오르기도 하고 스매시를 넣기도 하고 인간과 배드민턴을 자유자재로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떤 질문을 하면 다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 얼굴 표정까지 다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라는 사실뿐이고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 CES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ES,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라고 하는 건데 세계 최대의 IT 전자제품 전시회 CES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단순히 가전 박람회냐? 그건 아닙니다. 기술이 어떻게 인류가 직면했던 이 다양한 문제들을 풀 것인지에 대해서 조망하는 행사로 변모를 했는데 일정은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참가자 무려 13만 명 이상이 예상되고요. 참여 국가는 150개국이 넘고 기업자 수는 3,500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국내 참가 기업 예상되는 숫자는 무려 600기업이 넘도록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위에 있는 일정과 장소, 참여 숫자 등은 어디서든 들으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차별점을 두기 위한 TMI로 왜 하필 이 사막 같은 라스베이거스로 여기에서 CES를 펼치는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원래는 뉴욕 동부에서 열리던 행사가 왜 서부의 사막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옮겼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라스베이거스는 과거 황량한 사막 한 가운데 있는 소도시에 과거에는 불과했습니다. 철도 부설과 후보댐 건설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도박 허용이 도시 성장에 큰 요인이 됐었는데 카지노와 호텔이 즐비한 도박도시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1995년 때부터 매년 초에 이 CES가 열리면서 마이스 산업의 최강자로 탈바꿈을 합니다. 원래는 첫 회가 뉴욕이었고요. 뉴욕, 시카고 등의 당시에 몰려드는 이 관람객들을 수용할 호텔이랑 객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라스베이거스에는 호텔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후보댐이 완성이 되고 도박장이 늘어나면서 관광 환락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시회나 컨벤션을 라스베이거스에 개최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제로도 참가 업체와 그리고 참가자 수가 평균적으로 13%는 더 늘었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서부 지역에서는요. 스탠퍼드대 그리고 세계적인 연구소가 수많은 연구 인력이 질비해 있고요. 젊은 시절 대학 문화의 상징인 히피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자유와 개방성, 혁신이 필수적인 PC와 웹문화 그리고 웹 3.0으로 진화를 하면서 여전히 CES를 지금까지도 떠받치는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 CES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비대면 행사라서 역대급 인파가 몰렸습니다. 11만 명이 몰려든 인파라는 기사 제목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앞서서 2024년은 참여자 수가 무려 13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2024년을 왜 기대를 더 해야 되는지 참여 인원뿐만은 아닙니다. 일단 주최사인 소비자기술협회 CTA 회장이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AI와 한국이다라고 직접 인터뷰에서 밝혔고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국가로 전체 혁신상 수상 기업의 46%를 차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CES 전시관 중에서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유레카 파크에 서울관 K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넘었을 정도고요. CES 관련 키워드는 당시 행사 이후에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되느냐, 구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7만 7천 건인데 그렇다면 홍보 효과를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은 참여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기업의 숫자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더 인정받고 있는 흐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주가적으로도 바로 활력을 넣어줬는지 과거의 2023년 CES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로봇 신사업 발표 이후부터 CES까지 한 달간 관련주들이 오름폭이 보였는데요. 로보로보는 139%나 올랐고요. 그리고 로보티즈는 120%, 에브리봇도 111%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로봇 신사업 발표 이후 CES가 있기까지 한 달간의 급등했던 상승률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캘린더 효과 중 하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판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1월 효과입니다. 1월 주가 수익률이 다음 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1월 효과라고 합니다. 곧 1월이기도 하죠. 근데 국내 증시는 내년 1월 캘린더 효과를 일부 반영할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대외적으로 저희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어서 앞으로 미국발 리스크 여파로 인해서 이 하방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아직 잔존해 있는 리스크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찾아야 하는 전략은 이 악재 불안이 높은 만큼 1월의 시장 내에서 호재 기대보다는 관련된 리스크 영향을 좀 상쇄해 줄 수 있는 이벤트 수혜 업종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드린 CES고요. 그러면 올해 2024년은 어떤 테마를 미리 선점하면 좋을지 한번 깊이 있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CTA 측에서 강조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모빌리티, 헬스케어, 지속가능한 푸드테크, 그리고 인공지능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키포인트로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 이 포인트들이 잘 보이지 않으실까 싶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선 크게 보이시는 헬스케어는 직전 행사에도 있었던 키워드였고요. 참고로 삼성의 의료용 로봇과 같은 보핏, 그러니까 이 허벅지에 착용이 되면은 보핏을 도와주는 방식인데 2024년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CES에서도 이번에 공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본격적인 세 가지 분야를 오늘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빌리티입니다. 가장 각광받는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먼저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현대 자동차 그룹, 그 안에서도 현대모비스, 모셔널, 제로원, 포티투다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를 키워서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CES에서 모빌리티 분야는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 추세에 맞춰서 주목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만큼 모빌리티는 CES 2024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포인트들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콘셉트카 알파블 출격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제가 미처 적지는 못했지만 자동차를 개인화된 공간으로 재정의하고 나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초점을 맞추는 콘셉트카인데 AI와 LG의 강점인 디스플레이를 결합해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차량의 공간을 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는 바로 보이시는 완성차 업체들의 반격입니다. 생성형 AI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진화를 가속화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데이터와 노하우가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더 유리해질 텐데요. 여기에 맞서는 전통 자동차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대차의 발표에서도 이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소프트웨어 전략들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특히 차량에 탑재하는 통합
통합형 OS와 소프트웨어 중심차인 SDV에 집중할 예정인데 이번에 이 SDV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처럼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방식인데요. 현대차 외에도 토요타, 벤츠, 폭스바겐 등도 통합형의 OS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그 열기는 뜨거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차 그룹의 미국 UAM 법인의 슈퍼널이 내년 초 최초로 참가를 하게 되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UAM 관련 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 중 하나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SK텔레콤이 AI와 UAM 분야에서 요금제 출시처럼 이 로드맵을 갖춘 국내 몇 안 되는 업체라고 하나증권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각광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모빌리티 안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은 UAM 관련주, SDV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 섹터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뭐가 될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XR입니다. 먼저 온디바이스 AI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형 AI가 출연하면서 AI가 영역을 가리지 않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슬로건을 보면은 모든 산업 분야에 AI가 적용된다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조연설 라인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조연설의 라인업들을 제가 영상들을 직접 봤는데 뭐가 그 해의 테크 트렌드의 핵심인지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조연설은 누가 말을 하나 봤더니 바로 독일의 기술기업 지멘스, 프랑스의 화장품 로레알, 그리고 월마트, 베스트바이, 인텔과 퀄컴, HD, 현대입니다. 쭉 들어보면 사실 화장품 회사도 있고 반도체 회사도 있고 유통회사도 있어서 공통점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공통점으로 바라보는 지점은 동일합니다. 바로 AI라는 겁니다. 특히 기대가 되는 건 인텔과 퀄컴의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외신에서도 이 두 기업들을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쉽게 말해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PC 스마트폰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온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 쉽게 말해서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도 챗 GPT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사실 먼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CES에서 반도체 공룡들이 이거를 좀 앞세우면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한층 더 다가온 느낌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는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이번 행사에서 별도의 세션을 열고 발표를 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사실 기조연설에 나오는 기업들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AI를 앞세운 전시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MS도 다양한 생성형 AI를 보여줄 예정이고 아마존 역시도 AI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이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의미의 앰비언트 AI를 테마로 다양한 전시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1월 9일에 삼성의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S24가 공개될 예정이고 또 하나로 애플의 AI 기술과 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적용 가능성이 돋보이는 점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더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거 아마존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처럼 다른 AI 음성 비서가 등장했을 때도 사실 애플은 우위를 점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잠잠했지만 애플이 실제로 보면은 구글이랑 메타, MS, 아마존보다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AI 기업의 인수합병을 진행을 해왔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활동을 시작하면 기기 간의 연계가 가능한 애플의 생태계로 생성형의 AI 서비스를 극대화해서 결국 생태계가 더 확대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카운터 인포 리서치에서는 2027년까지 전 세계의 스마트폰의 40%는 AI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CTA 회장의 슬로건처럼 모든 테크 트렌드가 인공지능으로 귀결된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엑스알입니다. 엑스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기사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엑스알헤드셋 출시를 좀 앞당긴 애플의 최근에 엑스알 관련주들 라운텍이나 선익 시스템 그리고 관련된 이노 시뮬레이션 등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내년 2월까지는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에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엑스알 기기가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고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라는 사실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오프닝에서 그런 현장이 바로 이번에 CES고 CES에는 여전히 변화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멈추지 않고 있는 곳곳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와 변화의 시작이 여기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고 오늘의 주제를 CES 2024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나비효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질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CES 2024 사실 세계 총수들이 많이 출동할 예정인데 특히 현대기아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무려 5년 만에 동반 출격을 한다라고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매니저님? 일단은 안 나갈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앞서도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CES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고의 그리고 최대 규모의 이제 전자기기 관련된 행사잖아요. 여기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어떤 기술력도 자랑도 하고 약간 깜짝 발표를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도 이끌고 거기서 실제로 이제 협력 관계라든지 아니면 수주도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특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그렇고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같이 나가서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 자랑할 만하고 기술력도 상당히 강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수소 관련된 쪽을 얘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는 목적 기반 자동차 이런 쪽 위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핵심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무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만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가장 큰 기업이고 이 회사 밑에서 이제 밸류체인들이 있는 건데 지금 사실 이들의 그림자에 가려 있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지금 대표 기업인 양대 기업이 잘 이끌고 있단 말이죠, 앞에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아마 내년에 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CES 끝나고 재료 소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거나 핵심적인 기술을 발표했던 기업들, 그게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특히나 이제 상장 기업이면 더 좋긴 하겠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선별해보는 작업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S 안에서도 사실 분야가 정말 많고 그 안에 들어가는 스타트업도 많은데 유독 이 기업들은 유망하다 아니면 이 섹터들이 좀 유망해 보인다라고 보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당연히 AI 쪽이죠. 네네. 왜냐면은 아까 CTA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더라? 길어가지고 문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CES를 운영한 주최한 주최 측에서 아마 전 산업에 걸쳐서 AI가 다 보일 것이다. 맞아요. 이번 산업 전시회에서 그런 내용을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AI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 가능한 분야고요. 그래서 AI 관련된 쪽을 계속 보셔야 되는데 지겹게 아마 방송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HBM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반도체가 돌아서고 있는 상승 초입 사이클이거든요.
상승 사이클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초입 단계인데 보통 이 단계에서는 사실 장비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HBSP라든지 여러 장비 기업들이 거의 지금 연 고점에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요 기업들은 들어가기 조금 약간 부담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보통 어딜 봐야 되느냐? 소재 아니면 부품 쪽을 보는 게 좋거든요.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좀 약간 낮아져 있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하고요. 그래서 뭐 소재 쪽을 먼저 본다라고 하면 동진 세미캠 아니면은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UAM 쪽은 저는 사실 너무 많긴 한데 기대감만 있는 종목을 너무 보는 건 안 좋을 것 같고요. SK텔레콤이 아무래도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죠. 조비 에어비앤비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기술력 1위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넓게 보시고 단기 종목들은 거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들 그다음에 방향성 잘 체크하시면서 중장기로 베팅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황봉 MC님께서는 유독 CS 안에서 좀 이 섹터가 유망해 보인다라고 보시는 기업들이나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도 고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게 올까? 사실 그 애플에서도 이제 그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점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출시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가격도 이제 많이 좀 낮추고 20만 대, 30만 대, 50만 대까지 얘기가 나와서 이쪽을 볼까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자동차를 좋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쪽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는 이게 좀 부족해요. 데이터가 없어서 뭐 아마존이나 구글에 지금 협력하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 기업하고는 어떤 게 좀 관련이 있을까 봤더니 넥스트 칩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넥스트 칩이 최근 주가 흐름도 봐도 55일선 뚫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게 좀 힘을 받으면은 아마 이 자율주행 쪽이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자율주행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내년에 포트폴리오 짤 때 꼭 한 종목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서 저는 자율주행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UAM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UAM이 진짜 이게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뉴욕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뉴욕에서 그 뉴욕시도 이제 공항까지 가는 거 그 이용하는 게 되게 편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작잖아요. 작아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지만 이번에 또 이제 현대에서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도 봤더니 이게 진짜 미래의 먹거리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나라보다 해외에 많이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 또 일단은 잡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조비가 있기 때문에 조비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비가 워낙 지금 기술력이 좀 발전을 해갖고 벌써 뭐 4인승 이상의 6인승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영업이익이 날려 그러면 2인승, 4인승으로는 좀 안 된다고 그래요. 4인승 이상이 가야지 된다고 하니까 전 UAM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무조건 이건 먹거리가 된다. 그 미래 교통수단은 무조건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이거는 한 번에 올인하는 것보다 조금씩 사 모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매니저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CES 2024가 지금 아직 시작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관련주들 유망하다고 보시는 뭐 AI 쪽을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CES가 열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정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이미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주인공격인 이제 AI는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연말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거품이 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테마가 확 붙었을 때는 진짜 실질적인 기술과 이게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도 있지만 거품으로 같이 그냥 묶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 기업들 중에 상당히 많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그냥 여기서도 CES에서도 AI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은 낮은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AI가 지금 탑이어서 먼저 움직인 종목이 있다면 그 밑에서 따라갈 만한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덜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이제 손바뀜이 생기면은 이미 올랐던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AI 쪽, 특히나 HBM 쪽 같은 경우는 장비주가 좀 밀리면서 소재가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UAM 먼 미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기술이 아직은 불안하고 SK텔레콤이 있고 실제 기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항우연밖에 없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 1인용이잖아요. 에어택시가 그거 제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제가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서 도착지에 했는데 매니저님의 반납을 또 해야 여자친구는 돼. 못 태우십니다. 중요한 거는 대리도 못 불러요. 그렇죠. 저는 근데 최근에 바이오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CES 안에서도 헬스케어 관련해서 묶여 있단 그쵸. 말이죠. AI와도 같이 묶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컨퍼런스도 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도 들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분위기가 과거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헬스케어 때문에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12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그래서 끝난 거 아니냐 재료 소멸. 근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 달에 바이오주가 많이 갔었어요. 헬스케어가. 오히려 여기 CES에서 뭔가 결과가 딱 나오면서 더 주가가 부양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도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나 싶고요. 1월이 끝나면 2, 3월 때 또 봐야 되는 게 또 이제 3월 달, 4월 달에 있을 암마켓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 나올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이런 헬스케어 이쪽도 또 AI도 묶여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리님 혹시 2024년 CES 매력적으로 보이셨습니까? 가보고 싶으십니까? 일단은 저도 좀 기대가 되는 거는 그 자율주행이나 또 AI는 워낙에 진짜 2차 전지만큼이나 많이 들었던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좀 뭔가 기대되고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눈앞에서 좀 오. 빨리 보고 싶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 직접 출장을 다녀오는 아, 거는 좋아요. 그래요. 오늘 또 박지원 아나운서가 또 CES 2024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아 주셨고요. 2부에서 또 우문현담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